자,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빌라입니다. 08년도에 근처 부동산 하는 신랑 삼촌이 사라고 시어머니 통해 추천해줘서 사게 되었네요. 갑자기 이 얘기를 보는 순간 제가 왠지 답변을 길게 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5년 후 저기가 팔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서울에 어떻게 살 거냐고 말리더라고 했고요. 지금 팔려고 다른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신축이 많아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말하더라고요. 다시 팔려고 물어봤더니 또다시 팔지 말라고 말리네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바로 반장님께 조금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게 바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악구 그 봉천동의 반지하 빌라였고요. 08년도에 사셨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08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던 금융위기가 났던 해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는요. 침체,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행하던 빌라 투자에 집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공시지가 1억처럼 당시 틈새 시장화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던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 08년도에 사셨던 이 시점 자체가 아마 이 개념 나름대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 중에서는 더더구나 반지하였으니까 나름대로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죠. 원래 이 당시 재개발 때문에 뉴타운 빌라 이런 것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신축이 많이 생겨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고 결국 그 빌라의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산 가격이 더 저렴해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드니까 가격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처럼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 사야 되는 가격보다 높게 주고 샀고 결국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면서 길게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상황. 제가 좀 전에 공시지가 1억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인 거죠. 아마 반장님이 바로 이런 조금 고통을 겪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반장님한테 자 밑에 또 있습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자꾸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저희가 사기당한 것 같다. 뭐 경사도 끝쪽 빌라 때문에 너무 힘이 든데 이 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남들이 유행에 쫓아서 들어갔는데 매도 시점을 못 잡고 오히려 가장 비싼 돈으로 사고 들어가서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최약체가 당하는 서름이죠. 자, 그렇다면 반장님은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신축이 많아서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투자하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집을 그냥 포기를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집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한테 너무 안 좋은 기회를 줬죠.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너무 많아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다시 10년, 20년을 보유해야 재개발 가능성이 된다. 왜냐면은 그쪽에 있는 노후도를 따져서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빌라는 그 지역의 예를 들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도의 어떤 호재가 없는 한 흔히 말하는 요즘 집값이 오르는 모멘텀의 적응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손절매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가능성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이 정말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똑같은 재개발 빌라를 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더라도 이렇게 신축이 많아서 노후도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고생하는 거 노후도가 충족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 고통받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반장님의 상황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분명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종잣돈도 모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종잣돈과 이 집을 팔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찾아봐서 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 가능성이 없는 곳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일단 먼저 그 주변 지역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무슨 호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 집을 살 것처럼 하셔서 정말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서울 들어왔으니까라고 하는데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재개발 같은 어떤 모멘텀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부분이 확실히 없다라고 한다면 손절매도 투자의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쥐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쩔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부분도 일종의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했던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려고 합니다.